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틀렸죠? 틀렸죠. 틀렸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환율 말씀드리면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 오늘 금요일까지 저점은 1157.80, 고점은 1171.90, 그 다음에 오늘 종가는 1166.60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50원대 후반에서 끝나서 그보다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 그거를 하단으로 해서 더 올라버렸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철회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고 합의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들을 했기,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네. 거기 플러스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격화가 됐는데 이번 주에 좀 약간 좀 혐짤 같은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제 약간 무기를 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홍콩 경찰이 발포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무기를 들지 않은 맨손인 사람한테 총을 쏘는 그 사람이 이제 위독하다고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좀 홍콩 시위가 좀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시아 주가가 특히 홍콩 주가가 좀 빠지면서 아시아 주가도 빠지고 한국 주가도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좀 더 오르는 뭐 어쨌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니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좀 부각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위험자산 투자하려던 심리들이 좀 후퇴를 하면서 환율이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1단계 무역 합의에는 가깝다. 하지만 미국에 좋은 거라야 받아들이겠고 이것도 늘 하는 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더 올릴 거다. 이건 그냥 엄포 같은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랬는데 오늘 커들로 백악관 경제고문이 매우도 가까워졌다. 그만 가까워지고 좀 돼야지 뭐 언제까지 가까워질 거야. 그렇죠.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오늘 달러 위안이 다시 7.03까지 갔던 게 7.00대로 다시 내려오면서 달러 원도 다시 이제 116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좀 추세의 힘을 빌어서 조금 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간의 좀 하락 추세가 별다른 조정 없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숨고를 타이밍이기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 좀 이제 진입해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걸 보면은 좀 과매도 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은 데일리 차트죠. 보면은 뭐 RSI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RSI 지수 이런 게 이제 70, 30 이렇게 나눠서 30 미치면 이제 과매도 구간,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 구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오랫동안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수입 업체들 이제 결제 수요가 있는 달러 수요가 있는 업체들이 한 번쯤 이제 다시 이제 달러를 살만한 그런 레벨이기도 했고 기술적 반등도 있어서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조정 타이밍이긴 했고 뭐 계속 10월 초부터 주구장창 빠졌던 것에 대해서 마침 또 뉴스도 홍콩이라든지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협상 카드니까 계속 그리고 중국에서도 약간 계속 뭔가 다시 미국에 대해서 좀만 더 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뭐 그런 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진 않은 건 맞죠.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거기에 좀 단기적인 어떤 조정 구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계속 빠졌고 이제 약간 안 좋은 듯한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아무 일도 없으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중장기적인 올해 말까지의 전망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커들로 경제고문이 뭐라고 말했냐면 뭐 방금 했던 얘기니까 반복이긴 한데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커들로 미중 무역 합의의 근접. 그런데 트럼프는 결심 준비 안 돼. 자기가 또 트럼프가 아니니까 이게 될 거다, 될 예정이다 라는 말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접근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를 승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트럼프 맘이니까요. 네. 당연히 그 합의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하나라도 더 갖고 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싶겠죠.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지금 세부 안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네. 이러한 멘트는 뭐 당연한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하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네. 뭐 협상 과정에서 이게 당연한 멘트고 중요한 거는 아직 딜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홍콩 시위가 사실 좀 장기화되고 또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돼서 시진핑이 그러니까 좀 더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잘했다 유리하다고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하게 되면 홍콩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얻어서 좀 더 과다한 진압 수위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그런 우려. 좀 우려가 돼요. 네, 이게 약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오히려 트럼프한테 조금 살을 내주더라도 홍콩 시위를 좀 홍콩에서 너희가 좀 발을 빼라. 그러면은 이 정도 합의는 내가 해줄게라면서 시진핑이 그거를 또 이용할 만한 가능성도 있고 네. 이미 북한은 그 사이에 껴서 이제 뭐 협상 카드의 어떤 간접적인 협상 카드로 좀 이용당한 느낌도 있고 네. 홍콩 사태가 조금 격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 이제 둘 간의 그 무역 합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네. 이런 것도 좀 같이 묶여 들어갈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복잡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 한국경제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과 그다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홍콩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혹시 네. 봤어요? 네네. 아, 네. 뭐, 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네. 참 안타까워요. 아, 홍콩, 개인적으로 홍콩 자꾸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보면 무섭더라고요. 아, 무서워요. 네, 진짜 너무 무섭고. 네. 좀 그거는 홍콩 사태는 이런 내용과는 좀 별개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좀 평화롭게 좀 다치는 사람도 없이 네. 뭐 됐으면 좋겠는데 뭐 쉽지 않은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지난주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환율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빠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사 하나 또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제목은 더 싸지는 중국산 전 세계 휘감는 디플레 공포. 자본이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수요는 적고 사람들이 물건을 결국 사야지 최종 소비재까지 수요가 늘어나야지 중간에도 뭐 계속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뭐 묶여 들어가서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이 기사의 재미있는 점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4개월째 떨어졌다. 그러면서 밑에 가면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저물가가 해외로 전이되고 있다. 중국이 값싼 물품을 쏟아내면서 독일, 일본, 한국, 미국 등 주요국들의 PPI, 생산자 물가죠. 이거 상승률이 이미 마이너스에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결국 중국이 저물가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이 과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디플레이션도 동반 수출하고 있다고 영국의 자산운용사가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단적인 예로 혹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써보셨어요? 전 안 써봤어요. 아, 이 제가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알리에서 한 거거든요. 이 거의 시계줄 이런 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만 원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배송이 한 달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살 거면 택배비를 지불하고 뭐 3만 원에 32,500원에 살 거를 이제 뭐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만 원 10불 이렇게 결제해 놓고 한 달 이렇게 기다리면은 우편함에 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기사의 내용을 뭐 요약해서 보면은
결국 그 중국이 결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여전히 이제 승부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네. 자기들의 값싼 노동력과 최대한 이제 원가를 절감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선진국이나 경쟁 국가에서 만드는 동일 물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실한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그 수십 년간 써오다 보니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 그런 물품을 이제 수출하면 당연히 그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제2의 가공, 제3의 가공을 거쳐서 나가는 그 당연히 원가 절감의 요소가 되니까 네. 생산 물가 당연히 낮아지고 또 다른 경쟁업체들은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니까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마치 모든 소비자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듯이. 그러니까 예, 독과점 시장도 있고 뭐 제한적인 그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 경쟁 시장도 있는데 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야 뭐 값싼 물건을 얻게 돼서 좋긴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하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나 어떤 뭐 재투자나 자본 투자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보유 현금을 늘리고 네. 투자 위축 그리고 뭐 재고를 최대한 안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만연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기사 같아요. 네, 뭐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물가가 오르긴 아무리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해서 물가 통화량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그렇게 물가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계속 유럽이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네. 미국의 이런 완화적인 금리를 낮추는 뭐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증거가 되는 기사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꾸준히 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뉴 노멀 시대는 글로벌 저성장, 글로벌 저물가, 글로벌 저금리 시대다. 네. 이미 지금 시중에 어마어마한 이제 유동성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어떤 선순환 구조로 돌지 않고 네. 어느 한 곳에 자꾸 쌓이고 다들 다른 자본 쪽으로 미국 채권 쌓이고, 사고 있죠. 예,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 네. 자꾸 자본이득 쪽으로만 이제 어떻게 돈을 벌려다 보니 네. 그쪽으로만 돈이 몰리니 저희 이제 그 건전한 경제 활동에 이제 투입돼야 되는 자금들이 이제 뭐 경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문제긴 한데 이 저물가가 계속되면 결국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아래쪽에서 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물가 정말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스마트폰 뭐 이런 혁명이 있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렇죠. 사실 아직 뭐 실현되진 않고 어떤 게 실생활까지 들어오고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고 이제 이게 막 갑자기 뭐 수요 생산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네. 네. 뭔가 계기가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전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66원 정도에서 끝났는데 다시 1150원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요 차트로 보면 저는 되게 그 일봉상 이동평균선을 중시하는데 지금도 딱 20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사람들은 역시 여기서 찍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미 한참 훅 뚫었다가 다시 여기서 막혀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160원대, 1170원대 초반까지에서는 좀 상당 저항, 환율이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단은 다시 1154원 정도 보고 상단은 1174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뭐 사실 이제 미국 당국자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종합해 보면 1단계 무역 합의는 임박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 같이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면은 주식시장도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건전한 조정을 좀 거치고 오늘 또 어제 오늘 조정했죠. 긴 양봉 장대 양봉으로 이제 끝났고 차트도 아주 상승의 추세에 맞는 이쁜 모양으로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건 리스코 코스피. 예 코스피 지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좀 리스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기조하에서 일단 시장의 어떤 잡음 미중 무역 협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 잡음들은 순간적인 영향을 하루 이틀 미칠 수 있지만 크게 영향에 대세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주에 이제 1171.9원까지 이제 갔었는데 금방 내려왔죠? 1170원대 몸이 좋다고. 네. 이번 주도 상단은 저는 1172원 네. 정도 하고 하단은 1159원 정도. 오. 네, 좀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봐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러던 아니, 월요일부터 틀리더니만.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좁게 해서 한번 맞춰보겠다. 좁게 맞춰보겠다. 네. 그래서 59원. 59원 너무 좋다. 미친. 이거 한 번 가면 더 갈 수 있어서 저는 하단은 55원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55원에서 72원까지.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하락 시도를 하는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뭐 주간 전망도 중요한데 결국 이게 언제 어디가 바닥인가 이거를 찾으려고 저희도 시도를 하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10월부터 이어졌던 달러 원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네, 뭐 그때쯤에 저희가 또 맞추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결국 하락장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뭐 바로 지금 답변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베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